최근 뭐 이번 이 조국 정국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아까 우리 뭐 화성도 다뤘지만 장기 미제는 아니고 이 장기 정치 사건이 되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뭐 적임성, 적절성에 대한 문제와는 또 별개로 검찰 수사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길고 전방위적이고 어쨌든 언론 프레임까지 해서 어떤 지금 뭐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풍도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게 또 조국 장관, 조국 파동의 문제와는 별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배상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위명하에 해왔던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이라든가 어떤 상당히 강압적인 수사 관행들이 어떤 역설적으로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제 국민 앞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었지만 드러나는 계기가 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이라는 사람의 뭐 적절성을 떠나서 지금 이 정국 자체가 접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검찰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 시민들도 일정 정도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뜻을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배상훈 선생도 상당히 강도 높게 법무부 장관의 뭐 조국 씨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 검찰의 지금 이 무소불위의 전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대학 교수 4,000명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 전제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조국을 지지하는 성명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앞쪽부터 조금 들어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해버렸어요. 조사도 안 하고 부인이죠. 부인을. 근데 이 전례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자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그냥 그 최성해라는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그걸 기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그걸 실제로 조작을 했는지 위조를 했는지에 대해도 불분명한 상황.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을 언론한테 실시간으로 거의 뭐 알려주고 거의 그리고 이런 방식입니다. 언론한테 자기들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런 방식이에요. 자기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툭 켜놓고 가는 겁니다. 그 기자들이 와갖고 본 거죠. 이게 조선일보 기자가 딱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조선일보 기자라든가 SBS 기자 같은 사람들이 하면 자기네들은 검찰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근데 거기 켜져 있는 걸 자기는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하자면 말장난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사실을 만들어가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권력 남용에 대한 아주 적합한 편이다. 이게 이렇게 과하게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조국 시의 조국 일가의 어떤 범죄 사실에 혐의점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뭔가 강한 어떤 강박에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검찰이. 그게 흔히 얘기하는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점적인 권력에 대한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죠. 말하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기소 안 해도 기소 안 한 검사에 대해서 누가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대단히 키워서 기소를 해서 무죄를 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흔히 말하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즉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찰은 누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흔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개혁은 그것의 역량을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공수처라는 것으로서 검사도 수사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가장 선두에 조국이 있기 때문에 조국은 반드시 없애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국이라는 사람 그 자체보다는 조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 즉 공수처의 설립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이익이죠. 밥그릇을 걷어찬다거나 균열을 낸다 이런 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에 뭐 비해서는 공수처가 뭐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원 다 빼버리고 장차관 다 빼버리고 판검사 뭐 그다음에 뭐 일부 경찰인가요? 이렇게만 좁혀놓은 거잖아요. 경무관 이상 예, 일부 예. 경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한 부분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 지금 사건에서 부산에서 뭐 흔히 말하는 공소장을 위조했는데도 그 검사는 처벌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후배 그 여자 검사를 성추행을 했는데 그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어떤 부장 검사는 지금 돈을 뭐 단란주점 가서 그 돈도 받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되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라고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왜냐하면 이것은 영장 청구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걸 종결해버리면 자기들이 밥그릇을 완전히 뺏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그 틀면 밥그릇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거를 못마땅해요. 근데 거기 앞에 진짜 조국이 제일 앞에 있어갖고 반드시 분쇄해야 될 적이 되는 거죠. 그들 앞에. 선생님, 제가 이런 2017년도 11월 달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그 당시 뭐 적폐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름대로 또 제일 앞장을 써가지고 수선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문재인의 충견인데 충성스러운 개인데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맹견 더 사나운 개가 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썼는데 지금 경찰의 형태는 아니 뭐 문재인 정권 거꾸로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견도 아닌데 이건 뭐 광견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을 물어뜯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금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게 말 그대로 이 광견 개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흔히 말하는 주인하고 지금 겸상하자는 거죠. 예. 개새끼가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좀 잘 씁시다. 그런가요? 개는 개새끼니까. 흔히 말하는 도둑을 지키라고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지금 밥상 앞에서 주인이랑 겸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겸상을 지나서 오히려 주인한테 그 밥상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게 광견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못마땅한 부분인 거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그 비슷한 표현을 쓰셨지만은 광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금은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로지 검찰 스스로의 이익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던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과 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에 막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의 어떤 이 사냥개로서 왔던 과거의 관행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데 권력의 통제, 더 권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통제겠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이런 권력 집단, 검찰과 권력 집단들은 통제가 없으면 진짜 이런 광견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무서워 검찰개혁 다 얘기하니까 이 검찰개혁을 꼭 조국이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아킬레스건에서 핵심고리라고 하는 뭐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잖아요.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던 4개 정당들이 아니 됐어 지금 조국 오케이 그럼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당이 합의했던 사법개혁의 그 내용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지금 빨리 통과시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적이고 가장 빠른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박상기처럼 물렁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 검사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서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을 겁박해갖고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킬 그런 어떤 음모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지금 보세요. 특수부 검사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되게 편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일부가 그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의 겁박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과연 패스트트랙에 통과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같은 데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일정 정도 저지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하필 조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애따 좋다 하고 지금 물어뜯는 건데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이게 기사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그런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이제 앞에서 지금 상징하고 있는 사람과 저지하는 세력이 기사움이라고 봐야 돼요. 검사들은 그걸 통해서 정의와 부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 상당히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문제 같은 걸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 터트리면서 그쪽 싸움으로 계속 붙이려고 여론을 몰아가는 거고, 실제로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두 세력의 충돌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죠. 우리 배순성이나 저희 편법 TV는 비조국 반검찰 이런 입장 같은데 정확히 하면 비조국 반검찰이죠. 예. 그런데 얘기 하면 더 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 유시민 씨가 또 말을 해가지고 또 이게 설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정경심 씨 PC를 이미 반출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검찰의 조작 여부에 대한 안전장치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검찰이 증거 조작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강기훈 대주서 대표도 있고, 강기훈 곽상도 씨죠. 예. 그 사람이 당시 검사였고 다 증거 조작한 선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 씨 말이 과하긴 한데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시스템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찰 조직 내부에 증거를 분석하는 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과학수사부를 하는 데가 그래요? 그럼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검사장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 그걸 소속해 갖고 하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누구한테 보고가 되겠습니까? 검사장한테 보고가 되고 검찰총장한테. 경찰은 경찰청이 있고 국가수가 있는데 국가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거 조작을 못하게끔 하는 일정 정도 제한 장치가 있는 건데 검찰은 이건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이 증거도 분석하고 증거도 분석하는 사람이 기소를 해버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포렌식이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유시민 씨는 그게 아니다. 이게 보전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과하긴 과해요. 근데 검찰의 여러 가지 전력을 봤을 때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유시민 씨가 과했다고 봅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그것을 검찰이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없는 증거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명확한 증거도 사실은 이렇게 배제해버리면은 그 배제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것도 최근에 뭐 먼저 많이 알려지는데 대한민국 행정부 내에서 차관급 인사가 100명이 조금 넘는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검찰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 차관급 대접을 받는 사람이 뭐 약 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아니 정치적인 게 아니죠. 그만큼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네. 검찰을 통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대해줬던 대우를 해주고 특혜도 주고 했던 우병우 시스템이 가장 정점에 있던 거죠. 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네. 일개 검사장밖에 안 되는데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걸 자기를 별 달았다고 하고 네. 엄청나게 그 목에 힘을 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속된 말로 해가 정치 군인과 정치 검찰의 천국이라는 게 군직급 내에서도 차관급, 장관급 이 별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도 그런 거고 한국에 있는 권력 집단 관공서 중에서 그런 식의 대접을 받는 건 사실은 뭐 군사 정권 시절에 이제 군대하고 검찰 그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것에 네. 이제 요새 사법농단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판사들도 쓱 밥숟가락을 밀었죠. 그도 뭐 저는 예를 들면 사법부는 그래도 행정부와 구분되어 있는 독립적인 하나의 산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은 어쨌든 대한민국 행정부 특히 이제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외청인데 이제 그러는 거는 이게 그만큼 이 검찰이라는 권력이 비대하구나. 비대한 게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또 하나의 어떤 역사적 현장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예. 필요하다는 당위성 여기 있는 거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일 벌어지는 대검찰청 앞에서의 시위, 예. 즉 국민의 여론, 예. 이 향배에 따라서 예. 정해질 수 있고 알려진 바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은 여론과 정당성이 부여됐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해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검찰들의 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것 사실은 그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조국 두 사람 다 지금 시기에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흔드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사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 참 이게 역설이죠. 예, 요 주제는 여기로 하겠습니다.